자, 오늘 길드릴 글러브는 JB 글러브입니다. JB 글러브는 재팬 볼파크의 글러브를 줄여서 이제 JB 글러브라고 얘기하고요. 이 글러브의 특징은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미야자키 와규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미야자키 와규라는 일본에서 수년째 최고의 흑소로 꼽히는 그런 원피를 바탕으로 일본 최고의 글러브 가죽 공장인 곳에서 이 연구 개발 끝에 글러브용 가죽으로 가장 적합한 와규 가죽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와규의 어떤 내구성과 또 부드러운 터치감, 또 색감 여러 가지를 살려서 만든 최고의 가죽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글러브의 특징이 있고, 또 이 글러브를 만든 거는 일본 현지에서 가장 글러브 잘 만들기로 유명한 공장 중에 하나인 아톰즈 재팬에서 만들어진 글러브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글러브는 패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글러브의 어떤 바란스나 마감 이런 상태가 굉장히 좋죠. 지금 이렇게 바인딩 상태, 웰팅 상태 보면 이 카메라 자체가 핸드폰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좀 약간 굴곡이나 이제 왜곡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러브의 형태나 퀄리티를 보시면 이 글러브의 완성도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가죽 가공을 할 때 이제 스하기 가죽이라고 해서 가죽의 표면에 특별히 코팅 처리를 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가죽이기 때문에 이 가죽의 어떤 단면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이 가죽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보통 가죽을 만들 때 이 염료나 도료를 이용해서 코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최소화해서 글러브의 어떤 소프트한 터치감과 또 그러면서 이 가죽의 내구성과 이거를 잘 살리기 위해서 고급 글러브 가죽에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겉에 코팅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가죽이기 때문에 이제 무렴부를 통해서 길들일 예정이에요. 그랬을 때 더 좋은 어떤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 길들이기 타입은 스탠더드 타입으로 이 글러브를 사용하실 분이 엄지손가락과 손가락의 관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2칸 반 정도의 형태로 길들이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와규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제가 많은 경험상으로 와규 글러브의 특징을 이야기해드리면 글러브의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내구성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고 그러면 가죽의 복원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다케야마 포스미트가 대표적으로 와규 글러브로 만들어진 글러브이죠. 그 글러브를 이제 길들여서 쓸만하면 캐치볼 해가지고 공이 잘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정도 집에다 내비두면 다시 새 글러브처럼 돌아와 있고, 이런 복원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글러브고요. 덧붙여서 와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일본산 가죽을 대부분 와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와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점점 넓어졌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지방에서 소를 키우다가 횡성으로 가가지고 횡성에서 3개월, 4개월만 키우고 그쪽에서 도축을 하면 횡성 한우가 되는 것처럼 일본 현지에서도 약간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의 품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미야자키 와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전통 흑소만을 의미하고요. 그런 어떤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 때문에 수년째 일본 현지에서도 최고의 어떤 흑소로, 최고의 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죽 갖다가, 그런 와규 갖다가 글러브 가죽을 만들면 어떤 특징이 있냐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죽의 탄탄함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내구성이 있고, 또 특히 지금 이 글러브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독특한 터치감을 살려서 가죽을 가공했기 때문에 가죽의 어떤 색감과 터치감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다케야마 와죽의 딱딱한 가죽의 느낌이 아니라 그런 어떤 부분이 이 안에 그 가죽의 힘은 살아있으면서도 이 가죽의 겉에 표면에 소프트한 터치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글러브용 가죽으로는 굉장히 추천하는 가죽 중에 하나고요. 굳이 이거를 킵이냐 스티어냐 그렇게끔 구분을 한다 그러면 스티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길들이기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형태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 글러브는 미즈노에서 의미하는 스탠다드 타입으로 형태를 잡고 있고요. 미즈노에서 얘기하는 스탠다드 타입의 글러브의 형태는 엄지의 관절을 사용하는 글러브의 형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0개의 글러브 중에 7개는 스탠다드 타입으로 길들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플렉스 타입으로 길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확률적으로 선수 중에서도 약 한 2명, 10명 중에 2명 정도의 확률로 비율로 스탠다드 그 플렉스 타입으로 형태가 길들이기를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이제 엄지가 좀 살려서 이제 이렇게 쥐어짜 않는 형태로 글러브의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스탠다드 타입으로 길들이기를 진행하고 있고, 포구면을 만져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포구면보다 손바닥 쪽으로 포켓이 많이 있다는 거를 좀 의식하고 만져주시면 웹 쪽이 늘어나서 공이 뱉어내는 현상이 생기지 않고 펄집에서 회전력을 잘 멈추면서 올바른 포켓이 형성될 수 있어요. 이렇게 때리는 부분은 어디를 어떻게 때려야 되고 어디를 어떻게 만져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지만 글러브마다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손바닥이 부드럽고 어떤 건 좀 딱딱하고 어떤 건 펠트가 강하고 약하고 손바닥에 강도가 있고 없고 글러브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글러브의 형태와 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글러브의 형태 이런 거를 잘 감안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해야 될 부분 또 부드럽게 만져줘야 될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만져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만져줘야지 글러브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글러브 길들이기는 기본적인 이론 위에 많은 부분은 감으로 결정된다라는 거. 이렇게 엄지 쪽이랑 힐 부분을 많이 만져주면 이쪽 힐 부분이 부드러워지고 또 적게 만져주면 반대로 탄탄한 형태로 좀 유지가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는 사람이나 글러브의 상태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글러브를 만져줘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글러브는 손바닥이 굉장히 넓게 벌어지는 타입의 글러브. 그래서 이제 관절 형태로 잘 움직이는 글러브의 스타일을 원하셨기 때문에 사용하실 분이 좀 멀리서 오신 분이었는데 멀리서 오신 만큼 많은 상담과 함께 글러브를 선택하셨고요. 또 길들이기도 그 어떤 형태와 방법에 맞게끔 길들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영상을 찍으면서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는데 글러브는 이미 많은 부분 건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가죽 자체가 그 수화기 가죽이라고 해서 염료 처리를 적게 한 가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만져주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날라가 있고요. 좀 이 펠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건조가 더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건조되면은 글러브가 좀 탄탄해지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만져줘야 되겠죠. 자, JB 미야자키 와규로 만들어진 JB006S 글러브 길들이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손바닥이나 꼴집 쪽이나 포켓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어디로 공이 들어오든지 잘 캐치가 가능한 상태이고요.